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되고 다자 토론이 열리나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카드를 던졌습니다. 법원 결정의 취지는 지상파 TV가 주최하면 안 되는 거라며 국회 등에서 두 사람만 토론하자는 겁니다. TV 토론보단 공개 토론을 요구한 건데 날짜는 31일로 못 박았습니다. 원래 양자 토론을 하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의 형태가 저는 합의된 거를 우리가 사법부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고 물론 민주당은 이미 같은 날 방송사 주최 사자 토론이 협의 중인 만큼 이걸 먼저 하고 양자 토론은 다른 날로 하자고 대답했는데요.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또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후 다시 내놓은 입장에서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하겠으니 윤 후보가 31일 사자 토론에 참석할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꼼수 변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방송 중계 형식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1일의 토론이 한 차례로만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공은 다시 윤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날선 토크의 주제는 양자 토론 우회 상장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오늘 그 양자 토론 여부를 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양측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은 먼저 김병민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31일 양자 토론을 받겠다. 대신 그 앞서서 31일로 예정됐던 사자 토론,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껴있는 다자 토론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입장이 나왔나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아마 바로 전에 민주당의 입장문이 나온 것 같아서 저희 토론을 총괄적으로 협의하는 실무팀이 있습니다. 협상단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협상단 측에서 아마 민주당의 제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설 직전에 국민들께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간의 토론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되고 시작됐던 날짜거든요.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후보만 보여주는 게 지상파 TV에선 적절치 않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상파 TV가 아니라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 요즘은 매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국민들께 원래 취지에 맞춰서 양자 토론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장경태 본부장님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오전까지만 해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갑자기 좀 바뀐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자든 양자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 역대급 토론 없는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TV 토론을 또 방송 토론을 후보 간의 토론을 매우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 역대급으로 이 토론하지 않는 토론이 없어진 대선을 맞이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법원 판단의 핵심은 방송 중계 형식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 판결도 존중해서 어찌되었건 사자 간 토론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방송 3사, 지상파 3사의 초청 협의도 존중해서 방송사 초청 토론도 응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윤석열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 토론, 그것도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모든 토론과 모든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겠다. 다만 31일 날 기합의된 또 특히나 지상파 3사가 이미 협의를 해놓고 또 법원이 판결해서 제안한 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 간 토론도 수용하실 입장이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30일 날 설 전에 하기로 했고 법원도 사자 간 토론을 하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굳이 빼거나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31일 날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장소 그리고 또 시간에는 이제 추후에 양측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만약 열리게 되면 저희 같은 JTBC나 이런 방송사들이 중계하는 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요즘이야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방송도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 중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유튜브 다시 보기 등으로 보는 시청자분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중계하게 되는 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앵커께서 하신 것처럼 양자 간의 토론을 31일에 하겠다는 건지, 그날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31일에는 다자 토론을 하고 그 뒤에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명확합니다. 뭔가요,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일에 앵커께서 양자 질문하실 때 음. 31일 토론은 하는 건데 그 양자 다른- 토론으로 그게 적힌 사실 것인 거죠. 지금 어찌되었건 두 개가 지금 꼬인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이제 제안을 저희가 이 양자 간에 합의했던 부분은 31일 날 토론 설 전에 하기로 했던 걸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양자 간 토론, 그러니까 방송 3사 초청 이 양자 간 토론은 무산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어찌됐건 방송 3사와 협의되어 있는 이미 편성을 빼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저희는 사자 간 토론을 거기에서 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이후에 양자 간에 협의하면 되니까 방금 여러 장소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양자 토론 좋습니다. 당일에 하든 그 다음날 하든 어찌됐건 이 양자 간의 토론도 하자. 저희는 양자도 하고 사자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명확치가 않은 게 다자는 하자는 거고 양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걸 후보 측이 언제 하자는 수용하시면 언제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날짜를 주십시오. 입장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협상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자 토론으로 31일에 정해놓고 협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자 토론을 하기로 정해져 놓은 것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파 3사가 초청해서 두 후보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두 후보의 애당초의 계획과 결정은 설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의 토론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지상파 3사의 토론이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무산이 됐다면 지상파 3사가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얼마든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갑론을박 다투는 것보다는 아마 협상단에서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게 일단 이재명 후보는 31일 양자 토론을 수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1일 날 양자 토론이 열리는 거죠. 다만 이제 자, 그럼 이 양자 토론이 TV 토론인지 그냥 공개 토론인지 뭐 이 부분이 또 약간 갈릴 수 있는 게 과연 TV가 중계를 할 수 있냐 여부죠. 이에 대해서 이제 김 대변인님은 꼭 TV가 아니어도 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유튜브 같은 걸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유튜브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것도 유튜브에서 만약 생중계를 준비한다면 가처분 신청 낼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 측이든. 근데 이제 이 TV 토론이라는 게 애초에 모르겠습니다. 지상파로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뭐 예를 들어 자연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TV를 볼 수 있지만 거기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지면 유튜브 같은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보편적인 그 접근권 같은 측면 때문에 TV 토론으로 후보 토론을 봐야 된다는 건데 TV가 접근이 안 되는 양자의 어떤 공개 토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 낼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3번의 법정 토론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한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그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바로 법정 토론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기준에 맞추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한 4분의 후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맞춰서 3번의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각자의 후보들이 맞춰서 합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마 지금 김동연 후보랑 양자 토론하기로 확정해진 거죠. 네, 거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확정까지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논리대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랑 토론하게 되는 양자 토론 자체도 이 논리와 원칙에 안 맞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의 토론도 진행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왔던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온 내용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27일 날 합의가 진행되다가 30일로 바뀐 게 정말 손 없는 날이라서 바뀐 게 아니길 바라고요. 어찌되었건
법원의 판단 자체가 공직선거법 82조를 준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또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후보자, 또 여론조사 평균 5% 이상의 후보자들은 모두 포함해서 토론하라는 겁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와의 토론을 집으셨는데 김동연 후보의 토론은 좀 다른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만약 또 다른 제3의 후보께서 그 토론을 문제 삼아서 가처분 신청 내면 저는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건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할수록 좋지만 다만 이 후보 간의 어떤 담합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사자 간 토론을 하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 31일 날 토론에 대해서 양자 토론을 고집하시는데 저는 유튜브가 생중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좀 아마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이게 방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요. 꼭 지상파, 그럼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다 그럼 어떤 건 방송이 어떤 건 방송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 게 지상파 3사가 합동으로 초청을 해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법정 토론에 준수하는 정도의 이 규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머지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돼 있는 제3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방송사라든지 대담 등을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생각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법으로 제지하거나 규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논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1대1로 토론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허경영 후보가 또 지금은 내가 여론조사가 심상정 후보보다 높은데 토론에서 나는 또 왜 빼고 하냐 이런 방식으로 또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1월 달부터 줄기차게 국민들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토론하자고 얘기했던 데부터 이 내용들이 출발됐다라는 점들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질 것이고요. 사자 토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협상단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듭을 짚고 가자는 거죠. 윤석열 후보 발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되건 사자든 양자든 저희는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찌되건 윤석열 후보께서도 법정 토론 3회에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7회로 이 확대하는 이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 TV 토론을 굳이 법정 토론은 당연히 사자간 토론이고요. 3회에서 7회로 늘어나면 사자간 7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양자 토론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법정 토론도 늘리자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 간에 합의해서 사자 간에 합의해서 법원 판결 존중해서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에 대한 어떤 무용론, 또 회의론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다자 토론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잠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위에 뭐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다자 토론에 대한 약간 좀 회의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인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누가 잘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뭐 과반의 그 잘할 거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한 30% 정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윤 후보가 다자 토론 더 자신 있다. 아니, 양자 토론이 더 자신 있다. 헷갈리네요. 양자다자 사자이자 뭐. 근데 이게 혹시나 이거는 뭐 저기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혹시 안철수 후보와 같이 서기 싫다. 뭐 단일화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측면의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3프로 TV를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 3프로 TV 인터뷰에 가까운 방송이었고요. 혼자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인터뷰에 가까운 방송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다자간 토론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뭐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님과 유승민 후보님께서 아주 아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뭐 특별히 언급 없이 지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당내 경선과 당대당 경선 혹은 후보 간 토론회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간 토론에 만약 뭐 본인도 쭉 해왔고 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심상정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치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안철수 후보보다 토론 잘하신다고 자신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자간 토론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토론의 유불리를 만약 따졌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1대1 토론보다는 다자간 토론이 훨씬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는 조사들이 꽤 나오게 되는데요. 여럿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어지는 발언에 대한 시간들이 상당히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서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검증의 시간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묻어가는 토론이 진행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다만 여기서 1대1로 토론이 진행되게 되면 그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정견, 비전, 그리고 후보에 대한 검증까지 조금 더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더 잘할 거라고 자신감이 있다면 1대1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먼저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토론으로 가게 되는 건 나름대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으니 국민들께 조금 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1대1 토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뭐 토론을 회피하는 등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전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법정 토론을 늘리자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후보께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자 얘기하신 토론 거죠. 또한 방송사 초청 그러니까 사자간 토론 또한 이 법정 토론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자간 합의가 되면 방송사 초청 토론, JTBC 초청 토론 다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저희 후보 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왜 합의를 안 하시는지. 법 개정은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법을 발의했죠,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자고 한 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얘기할지 말했으면 좋겠고요. 후보께서 법정 토론 3회는 적다. 더 늘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법정 토론 3회만 가지고 토론을 검증하게 되는 거는 숫자의 제한이 있으니 그 외적으로 더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런가요?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법정 토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자간 토론보다 양자 토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토론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자, 호랑이, 사자, 뭐 두 명이 하든 최대한 많이 하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형식 논리나 어떤 그런 스타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많은 그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빨리 좀 양측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양측도 그렇고 사자 간에도 이제 협의가 막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잘 보여드릴 수 있는 토론을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과거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앞서가는 문재인 후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가 끝장 토론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 토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정치적 데미지를 입었던 것처럼 토론하자고 주장하고 있던 내용들과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 뭐 TV 토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 현장에서 뭐 단설 유치원 발언이라든지 여러 다른 발언들도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여론조사 이기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뭐 여론조사 때문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오전부터 많이 급박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31일 날 양자 토론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안철수 후보나 다른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또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31일 하는 걸로 잡아놓고 뭐 좀 더 나오는 소식들은 뭐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토론 얘기는 토론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좀 하시고요.